간단한 질문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K-POP 스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일반적으로 동양인의 잘생기거나 예쁘고 화려한 색상의 염색과 격렬한 댄스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K-POP 스타가 인도네시아에도 있는데요. 바로 이 남자 아니스 바스웨단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나이 지긋한 아저씨에 심지어 인도네시아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그를 K-POP 스타라 칭하는 건 본인이 아니라 언론, 그리고 기존 K-POP 팬들이죠. 그는 여느 K-POP 스타처럼 포토카드도 있고 팬들에게 커피차를 받기도 합니다. 바가니스라는 한국식 이름도 만들어줬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 팬덤으로 2월에 열리는 인도네시아 대선에 도전합니다. 바로 정치적 자산인 셈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2024년 1월 4일 BBC 인도네시아는 기사 하나를 올립니다. 제목은 2024년 대선 캠페인에 활기를 불어넣은 아니스 버블, 정치운동을 창출하는 K-POP 팬덤의 영향력은 얼마나 큰가 입니다. 여기서 아니스 버블은 아니스 바스웨단의 팬 트위터 아이디입니다. 기사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024년 대선 기간 소셜미디어에서 K-POP 팬덤이 등장한 것은 이전 선거에서는 단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이다. 정치권은 이를 충격적이라고 평가한다. K-POP의 존재감은 치어리더처럼 취급되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보는 이들도 있지만 이미 칠레, 필리핀, 미국처럼 정치적 운동이 될 것이라 믿는 이들도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K-POP 팬이 매우 많으며 호전성으로도 유명해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과연 K-POP 팬들이 정치적 운동을 만드는 데 있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까? 즉, 세계에 퍼져있는 K-POP 팬덤이 각 나라의 정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지금 이 순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어떻게 정치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일까요? 어쩌다 해외 정치인들의 입에서 K-POP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일까요? 아니스는 어떻게 인도네시아 K-POP 스타로 평가받게 된 것일까요? 오늘 트루코리아는 해당 기사를 통해 해외 정치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구 약 2억 8천만 명,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슬람 문화권이지만 그들의 한류 사랑은 이미 저희 채널에서 다룬 것처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긍정 비율이 무려 96%로 사실상 전 국민이 친한파라고 할 수 있는 나라죠. 자, 조금 재미없을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현재 정치 상황을 알아봅시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2월 14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후보는 3명으로 압축된 상태인데요. 민주항쟁당의 간자르 프라보워, 운동당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아니스 바스웨단입니다. 간자르 프라보우는 현 인도네시아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가 밀어주는 인물입니다. 수비안토 역시 정치계의 거물로 이미 2014년, 2019년 인도네시아 대선에 출마했으며 간자르 프라보우와 박빙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죠. 오늘의 주인공 아니스 바스웨단은 그동안 20%대 지지율을 유지하며 3파전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양자 대결의 경우 지지율이 밀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매일같이 커지는 중입니다. 2024년 1월에 열린 두 차례 토론에서 아니스는 각각 64%와 76%의 긍정 반응을 얻으며 두 후보를 따돌렸고 1월 중반에 이뤄진 유권자 조사에서도 4%가량 오른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반에 바로 K-POP 팬덤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스 버블이라는 트위터 계정에서 출발합니다. BBC 인도네시아는 해당 계정주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왜 이런 계정을 만들었는지 말이죠.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봤고 K-POP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홍보하기 위해 시작했다.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 토론을 보고 자신에게 적합하며 단점이 가장 적은 사람이라 지지하고 싶었다 라고요. 그러니까 한 팬이 K-POP 스타를 다루는 것처럼 정치인을 응원하는 SNS가 시작이었던 겁니다. 조금 싱겁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아니스가 본래 젊은층, 소위 Z세대의 친화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젊은층에 대한 정치적 사상을 한 팬이 K-POP 스타처럼 다루며 퍼뜨렸고 그것을 K-POP 팬덤이 알아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계정 소유주는 자신이 이룬 일이 Z세대를 위한 정치의 새로운 길이라고 느낀다며 그 이후로 또래 중에는 정치 문제가 무섭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들이 인도네시아 사회의 일부라며 또래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길 원했고 그 일환으로 선거를 K-팝으로 표현했다며 우리는 인도네시아 사람이고 정치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계정이 만들어진 후 그의 팔로우는 단 며칠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아니스를 K-팝 스타처럼 대했고 아니스는 이것이 기회임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진짜 K-팝 스타처럼 자신의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팬들과 소통하고 팬들의 선물에 인증샷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 그는 K-팝, 한류, 한국을 자주 언급하는데요. 2024년 1월 23일 공개 활동에서 K-팝 문화는 전 세계에 퍼져 있다. 정부가 문화, 예술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시작되었고 당장 체감된 것이 아니라 20년이 지나서야 결실을 맺었다. 라면서 정부가 인간의 인격 형성에 중점을 두고 문화와 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사실 아니스가 대통령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K-팝이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던 젊은이들에게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 그 정도로 한류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도네시아 대학 한국어 및 문화 강사인 에바 라티파는 아니스 버블 계정 소유자가 한 일은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신념이 없거나 불안정한 10대들이라는 편견에 반박했다는 의견을 밝혔죠. 자, 그럼 이게 인도네시아 뿐일까요? BBC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비슷한 현상이 칠레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K-팝 팬들이 대선 후보 가브리엘 보리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그들 역시 온라인 캠페인과 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는 56%의 득표율로 대선 승리를 이뤘습니다. 이는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아예 BTS의 팬덤인 아미가 정치에 참여하는 이유는 독재자의 아들이 권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맞서기 위해서 라고 공공연하게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후보는 승리하지 못했지만요. 또한 매체는 2020년도 미국에서 일어난 흑인 인권운동에서도 K-팝 팬들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물론 이런 K-팝 팬덤의 정치 참여를 다르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응원하는 정치인이 비판받을 소지가 있음에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이들이 온라인에서 손가락질 받을 위험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죠. 다만 중요한 건 어느 쪽이든 더 이상 각국 정치인이 젊은이들을 좌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 현상을 한류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혹시나 오해할까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은 정치나 특정 정치인을 응원하고자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문화의 영향력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커졌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이는 완전히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는 것이 세계 각국 K-팝 팬덤의 영향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 문화에 대한 포용력이나 가치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